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여보,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결혼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법 사시는 분들이잖아. 그럼 어머님한테도 인정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엄마가 원래 걱정도 많고 잔소리도 좀 심한 사람이라서 그러지. 높은 사람들한테 굽실거리고 좀 속물적인 면이 있어서 괜히 너 집안 잘 사는 거 말하면 비굴한 모습 보일 것 같아서 싫어. 오빠도 참 고집세다. 우리 혼인신고까지 한마당이야. 그런 정도는 서로 알아둬야 하는 거잖아. 어머님이 나중에 말 안 한 거 서운해하시겠다. 엄마가 서운해하는 것보다 당장 내가 숨통 트이는 게 더 중요하지. 조만간 가수 오디션도 봐야 할 건데 컨디션 조절에만 신경 쓰고 싶지. 엄마 잔소리며 걱정하는 말 듣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결혼한 집안이 잘 산다는데 언제까지 가수 한답시고 꿈만 좇을 거냐는 둥. 그런 잔소리 들으면 컨디션이 팍팍 나빠진다니까? 솔직히 오빠도 이제 꿈 말고 현실도 고려할 때가 되긴 했지. 나이도 30살 넘었고 요즘은 또 워낙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잖아. 야, 너까지 나한테 이렇게 걱정하게 만들 거야? 이번 오디션은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튼 간에 엄마한테는 네 집안 얘기하지 말라고. 어차피 너랑 나 이렇게 부부 되는 거 네 부모님들도 반대하시는 상황이잖아. 뭐 하나 얻을 거 없는 상황인데 말해봤자 괜히 기대만 하게 만든다니까? 그냥 지금처럼 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고 있고 아들은 나름대로 순조롭게 가수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 제발 우리 현상 유지만 하자. 응? 얘, 네가 참 우리 지훈이 데리고 산다고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어머님. 오빠도 요즘 열심히 가수 준비하고 있는걸요. 말이라도 참 이쁘게 해줘서 고맙구나. 걔가 솔직히 가수 한다고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게를 다 책임지고 있어서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다. 내가 하다못해 식당 차리고 있는 거라도 목이 좋았으면 하고 아쉬움이 많구나. 식당이 조금만 더 잘 됐어도 너희들한테 내가 보탬이 되어줄 수 있었을 텐데. 저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오빠가 지금 당장해야 힘들어하지만 언젠가는 꼭 성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노래도 잘 부르고 인상도 좋은 사람이니까요. 나는 말이다. 압이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걔를 열심히 나름대로는 키웠거든. 그런데 내가 너무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길을 살려줬더니 걔가 헛된 꿈을 이렇게 쫓고 있나 싶기도 하다. 솔직히 돈 들여서 대학교 졸업시켜 놨더니 갑자기 가수하겠다고 하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잖니. 내가 반대한다고 집 나가더니 몇 년 뒤에야 나타나선 너랑 결혼하겠다고 할 때 어미로서 참 많이 마음도 서럽고 힘들었었단다. 그래도 너처럼 이렇게 못난 남편이며 시모며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정말 이게 다 무슨 복인가 싶어. 많이 부족한데도 이쁘게 봐주셔서 민망하네요. 어머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게요. 아서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다가는 몸에 탈 날라. 너 이대로만 해줘도 충분히 고마우니까 무리하지 말고. 앞으로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이시모한테 편하게 얘기하고, 친엄마라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해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님. 그래, 이 세상에는 또 돈만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잖니. 솔직히 나도 식당 일 하면서 정말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500만 원도 넘게 번 적도 있었단다. 그런데 그렇게 돈 벌어봐야 건강 잃고 사람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나 싶더구나. 우리 돈을 좇으면서 자기 마음 피폐해지지 말고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신경 쓰는 삶을 살자꾸나. 알겠지, 아가?
꿈을 추구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는 나 몰라라 하는 남편을 대하다가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면 이해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또 남편이 말한 것과 달리 저의 고충을 이해해 주면서 격려도 해주시는 아주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당장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많은 것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 남편과 혼인신고를 올린 이후 절 버린 자식 취급하던 아빠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아빠 생일이야 그렇다지만 네 엄마 생일까지 걸을 생각이냐? 엄마가 요즘 널 떠올리면 속이 탄다면서 집에서 하루 종일 한숨이다. 엄마랑 아빠도 물론 힘들었겠죠. 그런데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오빠, 얼굴 보지도 않고 가수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딴따라랑 결혼이냐며 반대하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가 택한 놈이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지 않을까 싶어서 얼굴 보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도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라는 게 겉모습만으로는 판단이 힘들잖니.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걸 도저히 알 수가 없단 얘기다. 그래서 나나 엄마나 그냥 가수하겠다고 애 고생시키는 놈이면 답이 없겠다고 그거 하나만 놓고 반대를 했던 거다. 오빠 나름대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돈 부족하면 일도 하고 있어요. 옛날 시대처럼 남자가 여자 다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도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너랑 다시 싸우자고 연락을 한 게 아니다. 내 사위라는 사람. 그래도 얼굴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니? 가수 준비한다고 많이 바쁜 것 같은데 아빠 얼굴 한 번 볼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까? 또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요? 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대하시더니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시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랑 사위랑 결혼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던가? 그쯤이면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났을 텐데 이제까지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아주 놈팡이는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다. 만약 원한다면 상가 건물 남는 것 하나 가게라도 들여서 한 사람 몫이라도 하게끔 도와줄 수도 있고. 말씀은 고마운데 오빠가 딱히 그런 걸 원할 사람은 아닐걸요? 남자들끼리 또 통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얘기나 해봐라. 네 엄마야 아직은 마음을 안 열었다만 내가 또 괜찮다 하면 마음 바뀔지도 모르잖니. 또 내가 사업 정리하기 전에 알던 인맥들이 있으니 작은 행사라도 소개해 줄 수도 있는 노릇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행사하다 보면 실력도 쌓고 돈도 벌 수 있지 않겠니? 갑작스럽게 남편을 만나겠다는 아빠의 얘기에 많이 당황을 하기는 했었지만 과거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던 때와는 달리 많이 협조적이고 배려해주는 태도라는 게 느껴졌죠. 남편은 당시 가요 프로그램의 오디션을 치르고 있던 중이었기에 이야기를 할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는데요. 오디션이 치러지며 남편은 초반에 탈락을 하게 되었고 저는 위로와 동시에 이러한 아빠의 제안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나 가수 활동하는 것도 도와주고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시겠다. 이거네? 오빠가 자존심 강한 건 알기는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아니,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지. 행사 같은 거 하다 보면 오빠가 사람들 앞에 설 때 울렁증 같은 것도 많이 개선될 거고 오디션 치를 때도 긴장해서 제 실력 발휘를 못했다며 한번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응? 야, 왜 내가 이 얘기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 장인어른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데 당연히 만나 뵙고 인사드려야지. 안 그래도 오디션 떨어져서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또 생기네. 진짜 인생이라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나 보다. 그러면
아빠랑 잠깐 만남 갖는 거 괜찮다는 얘기야? 괜찮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사위 취급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김에 눈도장 제대로 찍고 오지 뭐. 혹시 아버님이 낚시 같은 것도 좋아하시나? 좋아하는 취미로 좀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친해지면 좋잖아. 하하.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나대는 사람을 싫어하기는 하지. 말 가볍게 하고 강약약강인 사람 싫어하고? 그거야 뭐 누군들 안 싫어할 사람 있겠어? 아, 자기가 부족할 때 비굴하다가 풍족할 때는 거만한 사람도 싫어한다. 내 캐릭터는 그거 아닌 거 알지? 오히려 엄마 쪽이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엥? 어머님이? 어머님 만나 뵙고 얘기하면 할수록 좋은 사람인 것 같던데. 오히려 오빠가 그런 사람 아냐? 저번에도 오디션 본선까지 진출하니까 급 거만해져서 막 나한테 편하게 심부름도 시키고 그랬었잖아. 그거야 당시의 컨디션 조절 때문에 이런저런 부탁을 했었던 거였고. 엄마가 너한테 어지간히 착하게 말을 했나 보다. 그래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너무 사람 속단하지는 마. 막말로 내 성격 누구한테 물려받았겠어? 어머님이랑은 언제쯤 제대로 얘기해보고 화해할 거야? 엄마랑 화해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엄마는 그냥 내가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만 하는 사람인데. 그 전까지는 내가 백날을 좋게 말하고 내 본심 털어놓는다고 해봤자 답 없어. 그냥 가수를 때려치우고 적당한 회사 들어갈 거 아닌 이상은 무조건 가수로 성공하고 봐야 화해고 뭐고 하든지 하지. 전에도 말했다시피 지금 이대로가 딱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이대로가 딱 좋다는 남편의 말과 달리 아빠와의 만남 이후 저희 부부의 인생은 상당히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형태가 아닌 긍정적인 형태로요. 장인어른한테는 솔직하게 나란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다 말씀드렸어. 괜히 좋게 보이려고 말 빙빙 돌려봤자 더 이미지만 나빠질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장인어른이 얘기해 주신 건 없고, 아빠한테 물어보기가 겁나서 아직 얘기 못 들었어. 만나서 어땠는지 하나하나 다 얘기해봐. 설마 막 어필한답시고 노래 불렀다든가 오버한 건 아니지? 아빠 나대는 사람 딱 질색이라고 말했는데. 내 캐릭터 자체가 나대는 사람이냐? 일단 장인어른이랑 식당에서 만나서 밥 같이 맛있게 먹었고 술도 한잔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어. 장인어른이 술 서너 잔 들어갔을 때 문득 그런 말씀 하시더라. 자기도 젊었을 때 회사 때려치운다고 사업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뭔가 흐름이 좋은데? 그래서? 그때 자기가 주변 사람들 말 때문에 사업하겠다는 거 포기했으면 지금 이렇게 번듯한 가정 꾸릴 수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 그러면서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하시더라고. 몇 년 정도 더 기다려주면 되겠냐고. 그동안은 나한테 물심양면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질적인 도움은 어느 정도 주실 수 있다고. 헐, 아빠가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당신 첫인상 완전 마음에 들어 하셨나 보다. 내가 또 인상이 좋기는 하잖아. 하하하. 어쨌거나 이거 기회인데 괜히 얌전한 척 빼면 야망도 없는 놈 취급받겠다 싶어서 크게 질렀지. 행사 소개해주고 인맥 만들어주는 건 감사한 일이니 받겠다. 그런데 노래 분위기에 맞게 여자 백댄서도 한둘쯤 고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의상비랑 차 타고 이동할 비용 정도 지원해달라고 대놓고 뻔뻔하게 말씀드렸어. 진짜 뻔뻔하긴 하다. 근데 신나서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잘 풀렸나 보네? 장인어른이 건방지긴 한데 남자답다면서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겠대. 덤으로 우리 엄마 가게 하는 얘기며 어떤 성향인지도 나한테 들으시더니 사돈한테도 신경을 써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이건 내가 얘기 꺼낸 것도 아닌데 대리인 통해서 상가 건물에 남는 거 하나 입점하게 해주시겠다고. 헐, 진짜? 아빠가 그렇게까지? 오빠, 진짜 완전 잘하고 왔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잘했다기보다는 너랑 화해하고 싶으셔서 신경 써주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내 자존심 생각하고 엄마한테 부담 안 지우시려고 진짜 노력해 주셨어.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모른다니까. 난 장인어른이 부른 식당에 갔더니 무슨 경비원 복장으로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잖아. 안 그래도 상가 사람들이 갑질하는 경우가 있고 좀 많이 손님들도 오가는 편이거든. 그래서 아빠가 사람 자주 구하는 편인데 안 구해지면 본인이 직접 일하기도 하고 그러셔. 장인어른 덩치가 좀 왜소하시고 사람이 온화해 보이는 편이시잖아. 그런데 막상 무시하고 갑질했더니 건물 주고 그러면 엄청 놀라겠다. 쓸데없는 얘기는 됐고 어머님한테는 그럼 어떻게 말씀드릴 거야? 그냥 뭐 내가 아는 사람 건너 통해서 좋은 기회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해 보려고. 지금 엄마가 임대하고 있는 가게 쪽도 계약 거의 끝냈겠다. 조건은 훨씬 더 이쪽이 좋으니까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다 잘 풀리고 있네. 오빠가 아빠한테 잘 보인 덕분이야. 고생했어. 정말로. 앞으로 더 고생해야지. 네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기회를 줬는데. 내가 언젠가 너 꼭 호강시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남편의 가수 활동도 아버지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어머님 역시도 더 좋은 위치에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보였었는데요. 실제로도 어머님의 가게는 한 번 방문을 했을 때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었고 남편 역시도 행사를 통해서 수입을 점점 늘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람 좋다고 생각했었던 어머님의 콧대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예, 우리 현우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 손주를 봐야 하지 않겠니? 요즘 열심히 일하면서 돈은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물려줄 손주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더라. 아무리 벌어도 무덤 갈 때 들고 갈 것도 아니잖니. 네, 어머님. 제가 아직은 회사 일도 있고 오빠도 더 열심히 할 때라면서 아직은 서로 생각이 없거든요. 너 지금 이 시험이 말이 우습게 들리니?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혼자서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네가 현우를 유혹하든지 뭐 어떻게든 수를 써서라도 애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할 거 아니냐. 앞으로 우리 현우 가수로서 훨씬 더 승승장구할 거고 일도 잘 풀릴 건데 병아리 같은 새끼가 아빠 하면서 반겨줘야 힘이 날 거 아니겠어? 그것도 맞는 말씀이기는 하니까 오빠한테 한번 얘기는 꺼내볼게요. 너는 화법부터가 틀려먹었다. 한 번 얘기는 꺼내볼게요. 이게 시어머니가 피를 토하면서 하는 얘기에 대한 답변으로 나올 법한 말투니? 얘기는 꺼내보고 아니다 싶으면 됐다 하고 그냥 집어치우겠다는 말투 아니냐?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사람이라는 게 말이다. 좋게 대해 줄수록 오히려 어려워하고 긴장을 해야 하는 법이다. 내가 너한테 착하다, 이쁘다 좋게만 말을 해주니까 어느샌가 시어미를 우습게 아는 모양인가 보구나. 그리고 너 나이가 몇인데 예절도 없이 시어미한테 남편을 오빠 하고 지칭하고 앉았어? 내 부모가 그런 것도 안 가르치던? 불편하시다니 그이라고 호칭 바꿔 부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좀 좋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부모님 언급까지 하시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아이고, 지가 잘못 5만 가지 해놓고 시어미가 딱 한 가지 실수했다고 그걸 꼬투리 잡는구나. 너 내가 앞으로 두고 볼 테니까 처신 잘하거라. 기껏 뒷바라지 열심히 해놓고 우리 현우한테 소박 맞기 싫으면 잘하란 말이다. 알겠니? 그래봤자
그이 이제 좀 행사 다니고 있는 수준인데요. 너는 정말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구나. 걔가 하는 무대가 얼마나 마음에 들면 건너 인맥이 내 가게를 이렇게 좋은 조건에 상가들이게 해주겠니? 그런 사람도 감동시킨 내 아들이 전 국민 감동시킬 날이 멀어 보이니? 이 시어미가 하는 말 무시하고 사람 낮잡아 보지 마라. 그러다가 언제 한번 큰 코 다칠 일이 있을 거다 너. 남편이 돈을 좀 벌게 되고 가수로서 승승장구할 여지가 보이자 기고만장해져서 저를 마음껏 핍박하시는 시어머니. 남편이 안 풀린다 싶을 때는 세상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돌변을 할 수 있나 싶어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해답을 함께 찾아줘야 할 남편은 오히려 저의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백댄서분이랑 뭐야? SNS에 뽀뽀하다시피 입 가까이 대고 있는 사진, 이거 뭐냐고. 그거 다 무대 퍼포먼스의 일환이야. 입술 실제로 닿은 것도 아니고 팬 서비스 차원으로다가 찍은 건데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냐? 이렇게 오빠 사심 채우려고 여자 백댄서 고용했어? 야, 내가 막말로 정말 사심 채우려고 여자 백댄서 고용했으면 이런 걸 SNS에 버젓이 올리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좀. 배우들이 연기하다 보면 키스도 하고 배드신도 찍고 그러잖아. 가수도 퍼포먼스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니까? 네가 이해를 못하는 게 촌스러운 거 아냐? 그렇게 급발진하는 거 보니까 더 수상하네. 그 여자 연락처 어떻게 돼? 아니다. 핸드폰 줘봐.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 보게. 이제는 하다 의처증 증세까지 보이니? 남편이 유명해지고 잘 나가니까 막 겁나고 그러셔? 어이구, 질투나 하고 말이야. 질투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말하는 거야. 내 얼굴을 봐라. 이게 바람 피울 관상으로 보여? 눈만 봐도 사람이 얼마나 선한 얼굴이야. 이게 원래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랬어. 그리고 어머님만 해도 그래. 내가 오빠 전적으로 뒷바라지 할 때는 이뻐 죽겠다고 그러시더니 오빠 좀 잘 나가고 가게 일도 잘 풀리시니까 완전히 변하셨더라. 나한테 오만 막말을 쏟아내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고.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물론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었던 건 이해하는데 바람 피우고 이런 건 정말 오해니까 믿어주라. 나 너밖에 없는 사람이야. 너 말고는 다른 여자 10트럭을 갖다 줘도 싫은 사람이라고. 말은 참 번드르르하게 하네. 아오, 너 믿게 하려면 내가 빨리 성공하든지 해야겠다. 정식으로 결혼식 올리고 못 갔었던 신혼여행도 가고. 그때쯤 가면 믿어줄 거야? 듣기 좋은 말이야. 공수표로 얼마든지 남발하지. 하여튼 앞으로 잘해. 어머님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심란한데 오빠까지 나 괴롭히지 말라고. 정말 힘들면 어머님한테 다 솔직하게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아무리 오빠가 어머님한테 집안 차이 나는 것 때문에 들들 볶인다고 해도 내가 겪었던 것만큼 힘들지는 않을 거잖아. 알겠어, 알겠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라. 이제 막 인지도도 알리면서 정상을 향해 가는 궤도의 초입에 들어설랑 말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네가 이렇게 뒷바라지해준 덕분에 내가 힘내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하는 남편. 믿을 게 아빠뿐이었던지라 종종 찾아가 조언을 듣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양쪽 집안이 완전 사이가 험악해질 것 같아서 참고만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막말은 날이 갈수록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너 얼마 전에 우리 가게 쪽에 왔었다더니 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갔니? 내가 또 한 소리 할까봐 왔다가 피한 거냐, 뭐냐? 아, 잠시 볼 사람이 있어서요. 이게 또 말을 의문스럽게 해서
시험이 속을 뒤집어지게 하는구나. 만났다는 사람, 사돈 양반 맞지? 경비원 복장 입고 있고 왜소한 사람. 그게 네 아빠 맞지 않냔 말이다. 어차피 현우한테도 다 물어서 알아낸 사실이니 발뺌할 생각은 말거라. 제가 왜 발뺌을 하겠어요? 웃기시네. 조금 전에는 아빠 보러 간다고 말 안 하고 볼 사람이 있다고 말해놓고선. 상가 건물 일하는 경비가 아빠인 거 알면 좀 어색하고 그러실까 봐요. 서로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어머님. 경비한다는 네 아빠가 창피해서 그런 것까지는 이해한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돈으로 급을 나누는 법은 아니라지만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살아온 과정이 어느 정도는 보이는 법이거든. 그렇다고 내가 경비라는 직업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 거 알지? 네, 잘 알죠. 그런데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눈치 없는 사람, 염치 없는 사람은 무시한단다. 네가 딱 그렇다는 얘기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우리 현우 지방에 행사도 뛰러 다니면서 분주히 일을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제대로 된 내조 한 번을 안 했다더구나.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현우 먹인다든지 커피를 스태프들한테 돌린다든지 하면서 사회생활 기본적인 거 한 번은 할 수 있잖니? 제가 찾아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다 핑계고 염치 없고 눈치도 없는 짓이라는 거다. 시험이 말에 더 말대꾸하지 말고 일주일 내로 현우한테 한 번 찾아가서 서프라이즈를 해주라는 말이야. 알겠어, 모르겠어? 대답해 이거사.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생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라면 당장 하라고 이거사. 시어머니의 성화에 하는 수 없었던 저는 한번 체면이라도 살려주자는 생각에 남편의 행사장을 몰래 방문했습니다. 스태프들한테 물어물어 남편의 대기실을 찾았던 저는 문을 여는 순간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여자 백댄서가 서로 헐벗은 채로 키스를 하고 있었고 제가 들어선 것을 보자 비명을 지르며 주섬주섬 옷으로 몸을 가리더군요.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바람을 안 피운다고? 자기는 절대 그럴 관상이 아니라고? 지금 내가 본 건 뭐니? 그게, 은채야. 내가 일단 설명하는 거 화내지 말고 들어주면 좋겠네. 드러나 보자. 짓거려봐. 꼴 보기 싫으니까 옆에 년이랑 옷은 입고. 일단 얘는 내가 유부남인 거 몰랐고, 아무런 죄도 없으니까 일단 보내자. 이 와중에 바람난 년 챙기는 모습 아주 남자답고 보기 좋네. 또 네가 충분히 오해할 거라 생각하는데, 원래 무대라는 건 예술이고 진실성인 거거든. 무대 올라가기 전에 예열 삼아 후끈한 분위기를 만들려던 거였어. 그래야 그게 무대 매너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거라서. 아, 오직 무대를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 남자 배우가 배드신 촬영 전에 여배우랑 리허설 하듯이? 그렇지?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좋은 무대 만들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거고, 얘는 몰라도 나는 정말 아무 마음 없었어. 오히려 얘를 그냥 이용해 먹었던 거라니까? 듣자 하니 개소리가 지나치네. 뭐? 너 지금 오빠한테 개소리라고 했어? 야, 그건 좀 말이 심하네. 어머님이 한번 방문해 보라고 하길래 억지로 방문했더니 바람이나 피우고 있고 들켜놓고 한다는 소리가 무대를 위해서 그런 거? 야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넌 당장 이혼이니까 그렇게 알아. 아빠한테 받는 지원이고 뭐고 이제 다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은채야, 네가 갑자기 그러면 난 어떡하라고.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한 번 좀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냐? 심지어 이건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있잖아. 이거 단순히 가치관의 차이일 뿐이라고. 응? 꺼져 미친놈아. 저는 남편에게 따귀를 갈기고 행사장을 벗어났습니다.
아빠에게 직접 이 사실을 털어놓아야만 분통이 터질 것 같은 속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아빠가 일하는 경비실까지 찾아갔더니 아빠가 볼을 부여잡은 채 한숨을 내쉬고 있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이 우리 아빠 때렸어요? 건물 경비원 주제에 경비실에서 커피 먹고 있잖니? 커피쯤은 마실 수 있지 않냐고 했더니 그러면 된다 안 된다로 나랑 다투시다가 갑자기 따귀를 때리시는구나. 경찰도 곧 올 거니까 걱정 말거라. 경찰이 와서 나한테 문제 생긴다고 하면 오히려 당신한테 문제일 텐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거 폭행죄라고요. 갑질을 해도 정도가 있지.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놔뒀으면 안 좋은 소문 났을 거고 결국에는 잘려서 무직 백수 신세됐을 거라니까? 아님 내가 사람들한테 소문내서 경비 잘라버리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려다 참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네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니? 설마 하니 제가 어머님 말씀 제대로 안 듣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왜? 너도 때려주랴. 닥치고 경찰 오는 거나 취소하라고 해라. 바쁜 양반들 오라 가라 하기 민망하잖니. 네 아빠 잘리게 하고 싶으면 그대로 두고. 아이고, 이 미친년아. 당신이랑 아들이 좀 잘 풀리니까 아주 세상 무서울 게 없지? 그 잘난 인생 나락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게 시어미한테 미친년? 그래, 너 이년아. 네가 뭐 어쩔 건데? 경비 아빠나 두고 있고 평범한 회사원년이 뭐 어쩌겠다는 거냐? 현우랑 당장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무릎 꿇고 빌기나 해. 아니다. 빌지 마라. 넌 이미 끝났으니까. 빌어도 소용없다. 그거 저랑 제 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조만간 가게 빼실 준비나 하시죠. 댁 아들한테 해주던 지원도 다 끊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뭐래, 이 쌍으로 미친놈이. 네가 이 건물 건물주라도 돼? 정확하게 아시네요. 참고로 무릎 꿇어도 소용없습니다. 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 정 의심되면 확인해 보든가. 뭐라고? 자신이 때린 경비원이 상가 건물의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모. 안색이 눈에 띄게 거무죽죽 죽어가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하더군요. 결국 남편과 시모는 저와 아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손을 싹싹 비는 추태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오히려 저와 아빠의 눈에 실망스러울 뿐이었고 이미 당한 모욕이며 배신이 너무 크기에 용서를 해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죠.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위치의 가게에서 내쫓기게 된 시모. 아빠의 주선으로 이어가던 행사도 끊겨 무직 백수나 다름없는 아들까지 떠맡아 제게 눈물로 호소를 해오며 후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의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됐기에 앞으로도 절대 받아주거나 용서해줄 마음은 없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매를 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부부간의 이혼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소개된 사연은 형님 때문에 결혼 6년차 부부가 이혼 위기를 맞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에 시집 온 두 사람은 성격 차이가 분명했는데 형님은 곰 같은 스타일, 동서는 여우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 아들을 낳은 동서는 시어머니를 꼬셔서 사업 자금을 받아내며 형님을 무시하며 자기가 뭐라도 되는 듯 행동하는 얄미운 사람이었죠. 형님은 시골 소재의 작은 집을 물려받는 조건으로 병든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착한 며느리였는데 알고 보니 반전이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 사연이 전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나온 동서도 그렇고 상황이 저희 집과 비슷하더군요. 그동안 동서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게 보냈던 시간 생각하면 몇 대라도 더 때려주고 싶은데요. 그땐 시어머니도 동서의 말에 속아 넘어가 저와 큰 갈등을 빚기도 하고 제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그동안 고생했던 거 다 보상받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저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 동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현만이가 결혼을 한다네? 뭐? 갑자기? 도련님 여자친구 만난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그게 같은 회사 동료가 소개해줬다나 봐. 만난 지 1년 조금 안 됐다고 하더라고.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 오, 그렇구나. 근데 잘 된 거 아니야? 어머님이 도련님 더 늦기 전에 장가 보내고 싶어 하셨잖아. 그러긴 했지. 아버지 상태 더 나빠지기 전에 좋은 혼처 찾아서 보내려고 했지. 근데 그 녀석이 다 거절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한다네? 잘 된 거지 뭐. 도련님이랑 마음 맞아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야. 근데 재수 씨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나 봐. 그래서 엄마도 기쁘긴 한데 좀 얼떨떨하시기도 하고. 뭐? 임신까지? 완전 축하받을 일인데. 동서될 사람 되게 궁금하다. 같은 회사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나도 아는 게 없네. 그래도 당신 말동무할 친구 생겨서 좋겠다. 재수 씨랑 잘 지내봐. 알겠어. 어머님 심란하시겠다. 아버님 저녁 챙겨드릴 겸 어머님이랑 커피 한잔 해야겠네. 그래, 당신이 수고 좀 해줘. 나도 오늘 일찍 퇴근하고 갈게. 저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 남편을 만나 평범한 연애 후 결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집안 형편도 적당했고 남편이나 저나 성격이 원만한 탓에 서로 잘 맞춰가며 살아보자 하고 28살의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었죠. 시댁은 조금 부유했어요. 건물도 여러 채 갖고 계시고 강화도 쪽에도 땅을 갖고 계신 걸로 알아요. 다만 시아버지가 몸이 조금 불편하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얼마 뒤 교통사고가 났고 장애를 얻으셨거든요. 못 걸어 다니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많이 힘든 상태였고 돌봄이 많이 필요한 상태셨어요. 시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 저에게 결혼 이후 시아버지의 케어를 부탁하셨습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란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넘어갈 순 없다며 당시 김포에 있던 작은 주택 하나를 미리 증여해 주셨죠. 그때가 벌써 15년 전이네요. 지금 김포는 한강 신도시라 불리며 수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도록 많이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당시만 해도 정말 허허벌판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산과 들판, 허름한 주택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사람들은 그딴 시골집 하나 물려받으려고 시아버지 수발을 드냐며 저를 나무랐지만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워낙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저도 제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모셨습니다. 동서, 아이 성별 나왔어? 내가 다 기대된다. 우리가 딸밖에 없어서 그런가 가끔은 아들이 부럽기도 하더라고.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첫째가 워낙 왈가닥이라 아들 못지않지. 그나저나 서방님은 아들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저는 아들이던 딸이던 상관없어요. 그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 닮은 아이인데 얼마나 예쁠까요? 형님, 저 아들이래요.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시겠죠? 그래도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형님이 아들 낳았으면 딱인데. 재수 씨, 우린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아들이든 딸이든 뭐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 거 따져서 뭐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거지. 그래, 당신 가끔 보면 조선시대 사람 같아. 요즘엔 딸 하나만 잘 둬도 열 아들 안 부럽다잖아. 아니지, 말이 다르지. 아들은 장차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인데 재산 물려받을 때도 한몫하잖아. 근데 형님은 딸만 둘이라 뭐 없겠네요? 저는 보다시피 아들이라. 동서,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린 자식 욕심 없다고 했잖아. 은근 기분 나쁘게 말하네? 어머, 기분 나쁘셨어요? 그러라고 드린 말씀 아닌데. 아니,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옛날은 아니라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옛날 분이신데 당연히 떡두꺼비 같은 손자 안겨드려야죠. 암만 손녀 안겨드리면 뭐해요? 당신 왜 그런 말을 해? 지금 형수님한테 말 실수하는 거야. 동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 줄은 알겠는데 선은 넘지 말자. 요즘 세상에 아들 못 낳았다고 구박받는 며느리가 어딨어? 동서 임신도 한마당에 큰 소리 나게 하기 싫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기분 좋게 만나서 이게 뭐야? 형수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 사람이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서 생각 없이 내뱉은 말 같은데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아니에요. 서방님이 신경 쓰실 일 아니에요. 아무튼 동서,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보자. 동서는 아들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아들, 딸 차별한답니까? 다 똑같은 제 자식들이고 조선시대도 아닌데 대를 잇는다면서 핏줄을 운운하는데 참 기가 차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동서가 얄밉기 시작했을 겁니다. 몇 개월 뒤 동서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이때다 싶었는지 온갖 호사를 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만 간다는 강남의 산후조리원부터 고가의 육아용품들까지 난리법석이었죠. 하지만 그게 뭐 욕먹을 짓도 아니고 내 자식한테 좋은 거 다 해주고 싶다는데 굳이 말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동서는 조리원을 퇴소하고 나서 직접 육아를 해야 했기에 연락도 뜸해지고 조용히 지내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랍시고 힘들어하진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었고 종종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육아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것 같아서 반찬국 찌개 등을 해다 날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에 좋은 영양제, 보약까지 해다 바치셨고 동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어요. 아이를 낳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동서는 저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이번에 조리원 동기 모임하는데 형님은 이런 모임 안 나가세요? 나는 잘 안 나가게 돼. 그래도 다른 엄마들이랑 종종 연락하고 필요하면 서로 찾고 그래.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형님 너무 집에만 계세요. 저처럼 대외 활동도 좀 하셔야죠. 아버님도 돌봐드려야 하고. 아버님이랑 있다가 애들 오면 애들 케어해줘야지. 바깥으로 나돌아다닐 시간이 없지. 그러다 형님 청춘 다 놓쳐요. 아이는 아이고 아버님도 매 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면 형님도 형님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다 펑퍼짐한 아줌마 된다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사람이라 나가서 놀고 싶지. 그런데 가족이 더 우선시 되어야지. 어휴, 답답해라. 형님 솔직히 지금 살 엄청 찐 거 아시죠? 저처럼 운동이라도 하시던가. 그렇게 정성 쏟아부으면 누가 알아주기라도 한대요? 동서는 가만 보면 사람을 긁는 스타일이네. 내일에는 신경 끄고 할 거 해. 도와줄 거 아니면 그렇게 비꼬지도 말고. 알겠어? 왜 화를 내세요? 그 코딱지만한 집 물려받았다고 건물주라도 되는 모양이죠? 저는 곧 사업 시작할 거예요. 대를 이을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어머님이 그 정도는 해주시겠죠. 아무튼 형님, 즐기면서 사세요. 그래, 동서. 말이라도 고맙다. 동서는 그 뒤로 보란 듯이 시어머니에게 온갖 알랑방귀를 뀌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며 매일같이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는 온갖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다가 휴직해놓고서는 갑자기 사업을 한답시고 저 난린데 꼴도 보기 싫더군요. 하지만 울며 불며 매달리기에 시어머니는 그 상황이 난처하셨는지 마지못해 사업 자금을 빌려주기로 하셨어요. 동서는 그 돈으로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했고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흔하지 않던 카페 스타일이고 인터넷도 점점 발전해서 홍보가 되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는 시아버지 간병하랴, 두 딸들 보살피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동서는 카페 일이 바빠졌다며 저보고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어이없었지만 매달 200만 원씩 월급 개념으로 준다길래 군말 없이 봐주기로 했어요. 돈에 눈먼 속물 같아 보이지만 집에서 제 할 일 하며 200만 원 버는데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아, 형님 너무 힘들어요. 저 둘째 생기고 나서 일은 계속하고 싶지. 그래서 카페 나오는데 너무 힘드네요. 이참에 직원 한 명 더 고용하고 동서 조금 편하게 일하면 어때? 몸도 무거운 사람이 그렇게 무리하다가 큰일 나.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점심시간에라도 내가 도와줄까? 아, 형님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카페 일해보신 적도 없는 분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동서, 둘째 가지고 사업도 하랴 힘든 건 알겠지만 왜 항상 그렇게 날이 서 있어? 내가 이상한 말 한 것도 아니고. 죄송해요.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예민했네요. 그나저나 둘째 태어나면 둘째도 형님이 봐주실 거죠? 어차피 집에만 계시니까. 뭐, 그건 나도 장담 못하지. 우리 애들까지 하면 4명인데? 더군다나 아버님까지 모시는데 상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둘씩이나 낳는데 딸 둘인 형님이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염치가 없으시네.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셔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나도 사람이야.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아버님 수발까지 드는데 동서는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해? 아니, 그럼 어머님한테 맡겨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큰일 하는 사람 배려해줘야지.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해요? 어이가 없네. 나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지 마.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앞으로 동서 애들은 동서가 봐. 시간이 갈수록 동서는 점점 더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한 동서는 더욱더 기세등등해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별 생각 없어 보이셨는데 동서가 하도 옆에서 아들 하며 치켜 세우니까 어느샌가 저한테 싫은 소리도 하셨고요. 온전히 그 스트레스는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운영하던 카페가 경제적인 이유로 폐업 수순을 벌게 되었어요. 호기롭게 도전한 사업은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망하고 말았죠. 하지만 동서는 어떻게든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대출까지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보기 좋게 쫄딱 망해버렸어요. 넉살 좋던 시어머니도 그런 동서를 조금씩 나몰라라 하기 시작했고 동서는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필요할 때 쓰라며 넘겨주신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의 존재를 알게 된 동서가 종종 그 카드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대출금 막느라 돈을 다 써버렸다며 아이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갖다 썼던 게 점차 대범해지더군요. 자신의 명품백, 옷, 외식 등등 아예 자기 카드로 인식을 했는지 마구 써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나 다른 가족들이 있을 땐 저를 도와 열심히 시아버지 간병을 하는 척을 하기도 했고요. 카드값이 많이 나와도 여러 사람이 쓰는 카드니 그러려니 하셨거든요. 아, 형님.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님 소변통 냄새가 너무 심하잖아요. 동서,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어머님한테 나랑 같이 아버님 간병하고 집안일 돕겠다며 나중에 사업 자금 대주신다고. 동서도 동의한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근데 너무 비위 상하잖아요. 참나. 동서가 하기로 한 거면 그냥 군말 없이 해. 나는 이걸 몇 년이나 했는데 그래도 남도 아니도 아버님인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형님은 비위도 좋으시네요. 이런 구린내 나는 걸 어떻게 참으세요? 아니, 간병인 쓰면 되는 거 가지고 왜 굳이 사서 고생하시냐고요. 남의 손에 맡기는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내가 해오던 거니까. 동서 그렇게 불만만 말할 거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듣는 내가 다 짜증나잖아. 답답한 건 저거든요. 제가 왜 이런 개고생을 하는데. 동서가 무슨 고생을 해? 내가 다 하잖아. 옆에서 떠들기나 하고. 솔직히 하는 게 뭐가 있어? 아버님 기저귀를 갈아드리기를 해. 뭐를 해? 아니, 그걸 제가 왜 해요? 웃긴다. 동서 이러는 거 어머님도 아셔? 서방님이나 다른 가족들 아냐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동서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람 갈구지 말고 그냥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해. 그럼 형님이 사업 자금 보태줄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저 이런 거 할 위인 아니거든요. 사업해서 성공해도 모자란데 형님이랑 애초에 급이 다른 사람이라고요. 아들도 둘씩이나 낳았는데 형님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자꾸 아들 하는데 그만 좀 해. 동서 무슨 조선시대에서 태어났어? 어머님, 아버님도 뭐라 안 하시는데 동서가 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 동서는 동서 할 일이나 제대로 해. 동서는 시어머니가 보태주신다는 사업 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래저래 다른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온갖 여우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의 간병을 돕는다고는 했지만 막상 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제가 다 했고 시어머니나 다른 가족이 물어보면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아양을 떨어댔거든요.
워낙 여우짓을 잘했던 사람이라 가족들은 정말 동서가 그런 줄 알고 있었고요. 그런 동서는 기세등등해서 점점 더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일찍이 남편이나 시동생에게 말해서 싹을 잘라버릴 수도 있었지만 가족 간의 불화를 일부러 만들기는 싫었어요. 애써 꾹 참고 견디는데 그동안의 서름이 북받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고 시어머니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재산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었어요. 동서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줄 알았는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에게 들어간 사업 자금만 10억 정도라 시어머니는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았어요. 저야 진작에 물려받은 작은 집이 있고 남은 돈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던 당연히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동서는 이때다 싶어 시어머니에게 또 다시 사업 자금을 요구했고 시어머니는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동서는 큰 충격에 빠졌고 그 뒤로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이 이직을 준비한답시고 집에 있는데 가족들은 나 몰라라 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잦은 외박에 외출에 매일 술까지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나갔죠. 서방님, 이직 준비 잘 돼가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죠? 네, 솔직히 경력직이라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 회사 다닐 걸 그랬어요. 에이, 힘내세요. 아직 서방님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요. 꼭 회사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형수님. 요즘 취업난이라는데. 하하. 밥은 잘 챙겨 먹는 거죠? 뭐, 그렇죠. 주로 사 먹거나 제가 해요. 동서가 안 하고? 동서는 뭐 하는데요? 그 사람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제가 집에 있으니 망정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애들 케어도 제가 하고 집안일도 제가 하고. 뭐라고요? 아니, 왜 서방님이 다 해요? 동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뭐. 그냥 제가 하는 게 마음 편해요. 형수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다는데.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동서한테 한마디 해줘요? 아, 그러지 마요, 형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큰 소리 나는 것도 싫고. 저희 부부 문제니까 알아서 할게요. 참아요, 참아. 휴, 서방님이 그러시다면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너무 힘들면 말해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아, 그리고 금요일쯤 어머님이 김장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그날 잠깐 들릴 것 같아요. 김치랑 반찬이랑 전해주러. 그날은 아마 집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해 놓을게요. 그렇게 저는 사전에 말한 날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시동생 집에 반찬을 전해줄 일이 있어 가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길래 조심스레 들어갔죠. 그런데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자기야라고 말하길래 처음엔 시동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혹시 몰라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내가 우리 시어머니 잘 꼬드기고 있거든. 돈 금방 받아낼 테니까. 그걸로 새 출발하자. 그나저나 지난번에 말한 사업은 확실한 거지? 지난번처럼 망하면 안 돼. 그럼 정말 자금줄 없어진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공들이고 있는 줄 알아?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 사랑해.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딱 듣고 나서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려 있네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찬만 전해주고는 얼른 집으로 와버렸어요. 좀 더 상황을 두고 보고 시동생과 남편에게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동서가 웬일로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가져갔던 카드를 다시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또 별것도 아닌 말로 제 속을 긁어놓을 게 뻔했지만 어떻게 하나 두고 보기로 했어요. 형님, 저 육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식탁 위에 있는 카드 써도 되죠? 동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애는 서방님이 봐주시지. 동서 맨날 놀러 다니잖아. 뭐라고요? 형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내 말 틀렸어? 맨날 서방님이 애들 등원시키고 저녁밥도 먹이고 집안일도 다 한다며. 동서는 아침부터 나가잖아. 저 미행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러든 말든 무슨 상관이세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집안에 틀어박혀서 육아만 하라는 말씀이세요? 못할 건 뭔데. 할 말 없으면 그냥 나가. 아니, 손님이 왔는데 커피라도 한 잔 타주시죠. 뭐 그렇게 매정하실까? 알아서 타 마시던지. 그리고 그 카드 언제 또 쓸 거야? 이번에 우리 냉장고 바꿔야 해서 이번 주에 보러 가야 하거든. 언제 쓸 건지 미리 말해. 그래야 서로 안 겹치지. 뭐 주말 정도에 또 쓰겠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그래. 그리고 어머님, 이제 일 안 하시니까 동서 개인적으로 사치 부리는 건 그만해. 나 이거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사는 거야. 아, 네네, 알겠어요. 사실 벌써 300 정도 긁었거든요. 이거 한도 1000만 원 아니에요? 뭐, 알아서 잘 쓰세요. 앞으로는 말하고 쓰란 말이야. 내가 매번 둘러대주는 것도 한두 번이야. 아버님 간병할 땐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아, 생각난 김에 한 번 더 써야겠다. 내일까지 쓰고 돌려줄게요. 적당히 좀 해. 어휴, 나도 모르겠다. 동서 마음껏 써. 네? 반응이 왜 그래요? 뭘? 마음껏 쓰라니까. 난 이제 동서 신경 안 쓸래. 역시나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동서는 아무 일도 없는데 저를 갈궈대더군요.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런지 동서가 더 괘씸하고 얄미워 보였습니다. 저는 결국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알려주기로 했어요. 며칠 뒤 남편과 시동생을 불렀고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녹음 파일과 카드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서는 숙박업소며 백화점이며 안 다닌 곳이 없었어요. 모든 사실을 말하자 시동생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제 말을 듣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는 집을 나서더라고요.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니겠지? 괜히 말했나? 아니야, 잘했어. 현만이도 알 건 알아야지. 나도 재수 씨 좀 찝찝했거든. 당신은 왜? 아니, 나 얼마 전에 회식했잖아. 근데 거기 근처에 모텔촌 있거든? 거기서 재수 씨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A 모텔 들어가는 거 봤어. 그냥 동서랑 닮은 사람 아니야? 아니야. 예전에 현만이가 재수 씨 준다고 사왔던 그 한정판 가방 있잖아. 그걸 메고 있더라니까. 그거 국내에 몇 개 없다며. 그렇지. 생각해봐. 재수 씨 닮은 사람인데 그 가방 들고 있는 여자. 뭐가 수상하지 않아? 딱 봐도 재수 씨 아닐까? 와,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아무튼 나도 많이 고민했는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나 할 말 정말 많거든. 당신 고생한 거 잘 알지? 일단 상황 좀 지켜보자. 야,
너 무슨 말을 어떻게 한 거야? 현만 씨가 나한테 이혼하자는데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뭐? 미쳤냐고? 미친 건 너겠지. 왜? 이혼한다니까 그건 쫄리냐?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야? 동서가 물고 빨고 하는 그 남자랑 잘 살아봐. 와, 너 이거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이라고. 내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 있어? 내가 동선의 집 반찬 갖다 주러 간 날 통화한 거 내가 녹음 다 했거든? 그리고 어머니 카드로 모텔도 가고 아주 생쇼를 했더라? 아니, 어이가 없네. 형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미 끝난 사이에 무슨 형님이야. 야, 이년아. 더 이상 우리 집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꺼져.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마음껏 짓거려라. 착한 우리 서방님이 지금까지 참고 산 것도 용한 거야. 너 험한 꼴 보기 전에 그냥 꺼져. 그냥은 못 떠나지.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든 못 받게 해줄게. 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떠날 줄 알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시동생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난리 칠 줄 알았던 동서가 의외로 순순히 이혼 도장을 찍더라고요. 당연히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얌전히 떠나진 않았어요. 술을 잔뜩 마시고 저희 집에 찾아와 난동을 피웠거든요.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며 신세 한탄을 하는데 남편과 저는 가차없이 동서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부모님께 미리 물려받은 작은 집이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이었죠. 김포가 대대적인 신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제 소유 집터도 재개발 대상이 되었고 지하철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에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5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어버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마땅한 대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돈으로 김포 지역에 아파트를 사 이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이었지만 끝까지 고향에서 사시겠다며 고집을 부리시는 통에 대신 집을 한 채 지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고 저희 집엔 평화로움만 깃들게 되었어요. 그 뒤로 10년 정도가 지난 오늘 저는 여전히 행복함에 만족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한 뒤 그 남자와 살림을 차렸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질 않네요. 시어머니는 작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모처럼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네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